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라 지금은 서울에서 생활 중인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겪어야만 했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한 한국인의 은혜로 인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이남 일녀로 태어난 어여쁜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별명은 리틀 알리시아 비카네르였어요. 제 이목구비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스웨덴 유명 여배우인 알리시아를 되게 닮아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제 외모는 소문이 나서 에리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길 가는 사람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갔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제게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부모님은 부부 동반 산악 모임을 갔을 때였고 쌍둥이 오빠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 모임에 갔을 때였어요. 심심해서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집 안가스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집은 불에 타버렸고 저는 구사회생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있는 응급실로 빠르게 달려왔죠. 제 모습을 본 가족들은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 엉망이 됐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미모의 소녀일 수가 없었어요. 화상 자국은 어떠한 치료와 수술로도 회복될 수 없었답니다. 가족들은 저를 애처롭게 여겼지만 그래도 목숨만은 지켜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 사고로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예전에는 저를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사고 이후로는 눈살을 찌푸리는 시선들로 고초를 겪어야만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집안에만 자꾸 있다 보니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생기더군요. 제 의지와 다르게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제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게다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전부 우울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지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방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의 긴 집거 생활 중 그나마 저를 살아있게 만든 것은 바로 K-팝 아이돌 무대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와 노래는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로 닫혀있던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씩 열리면서 점차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점차 대인 기피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때까지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는 없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어느덧 훌쩍 자라 성인이 되었어요. 저에게 대학을 간다는 것은 사치였을 뿐더러 공부에 큰 흥미도 없었답니다. 그때도 제 유일한 취미는 K-팝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맘때쯤이었을까요? 저에게 작은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가서 사는 거였어요. 한국은 유럽보다 차별도 덜하고 내숭 없이 사람을 대한다고 하더군요. 또 아이돌들의 무대를 현장에서 직관하고 싶기도 했고 팬사인회도 자유롭게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어느 날 말하게 되었죠. 그때 어머니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에리카, 너가 한국 아이돌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도 많이 봐왔잖니. 네가 그곳에 가서 독립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는 막지 않는다. 너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먼 곳에서 너를 지원해 줄 거야.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맙구나. 그렇게 부모님의 모든 지원과 응원으로 저는 3달간 긴 자료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침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는 20대 초반 소녀에게는 큰 모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홀로 그곳에 가서 자취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인 기피증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선가 옷가시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번역기를 돌려봤죠. 근데 그것은 이상해라는 의미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후드 집업 모자를 덮었었죠. 알고 봤더니
그들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일본인 소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자기네들끼리 말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불안함에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는 또 다른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은 바로 제 왼쪽에 앉은 키가 작은 동양인 남자의 시선이었어요. 자꾸만 저를 흘끔흘끔 보길래 아까의 불안함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점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 처음 보세요. 그렇게 흘끗거리지 말고 볼 거면 말하세요.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를 향해 일그러진 눈빛으로 제가 쏘아대니 그는 엄청나게 당황해하며 말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례를 범했네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쳐다본 것은 화상 때문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고 고우신데 하면서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그의 휴대폰 안에는 본인의 SNS 계정이 있고 그는 팔로워 수가 10,000명이 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아래쪽을 보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쪽 얼굴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까 저쪽 일본 남자애들이 그쪽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얼떨결에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 도착하면 제가 근사하게 메이크업을 해줘도 될까요? 저는 평소 많은 K-팝 무대들을 보면서 K-뷰티에도 관심이 있었답니다. 또한 그의 SNS에 수많은 사진들의 메이크업, 사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그의 권유를 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4시간 정도 우리는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적 친밀감도 생겨버렸답니다. 어느덧 한국공항에 우리는 착륙하게 되었고 제 일정을 잠시 미룬 뒤 그가 운영하는 샵으로 같이 향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까지 거울을 보지 않기로 해요. 그래야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확실히 체감이 되니깐요. 어때요? 그렇게 1시간가량 메이크업을 마치게 되었고 헤어 디자이너도 어느샌가 불렀나 보더군요. 곱슬기 있는 머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펴주겠다며 고데기와 각종 헤어 도구를 가지고 제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했죠. 3시간가량 메이크업과 헤어를 마친 후 저는 거울을 보고 그만 눈물 왈칵 쏟아져 버렸답니다. 기존의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이 화장으로 완전히 가려지고 뽀얗게 커버가 된 것이에요.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소녀 에리카가 그대로 자랐다면 이런 얼굴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순간 눈물이 쏟아져 흘렀고 저는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저를 위로해주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어요?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내 얼굴을 떳떳이 드러내보아요. 우리 그리고 저는 항상 이곳에 있으니까 언제든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에는 찾아오세요. 제가 무료로 해줄게. 그의 따뜻한 말과 미소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사르르 녹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현재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거의 완치된 상태랍니다. 물론 한국 자취생활도 그 어느 외국인보다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한국 덕분에 제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렸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준 한국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분 정말 감사합니다. 에리카님의 가슴 아픈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그녀가 한국인 귀인을 만난 후 건강한 삶을 갖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